이게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가능이 되고요. 이렇게 만졌을 때 어느 정도 좀 딱딱하게 만져지는 그 단계를 EA 단계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 자가 진단을 사실 확실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내가 여유증인지 아닌지를 조금 알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DA 성형외과 배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형 유방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주시는데요. 가슴에 뭐 지방이 많다든지 여성형 유방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해주시고요. 남성분들도 사실 여성분들만큼이나 이쁜 가슴 모양을 좀 원하시거든요. 지방이라든지 유선 조직이 없어야지만 근육 모양대로 가슴 모양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형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름대로 여성 유방 같은 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증이 붙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성분들은 보통 임신을 하면 모유 수유를 하는 유선 조직이라는 게 가슴 안에 들어있는데, 남성분들도 정상적으로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과다하게 형성이 돼 있거나 유선 조직이 너무 많아져서 진짜 여성 가슴처럼 뭐 피부 아니면 조직이 완전히 늘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를 여성형 유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가능이 되고요. 단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사이먼 분류법이라고 해서 분류의 2A 단계 이상 혹은 유선 조직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먼 분류법은 이제 크게 1, 2, 3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그 2단계에서는 A와 B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유선 조직이 조금은 있지만 여기 유준 안의 범위에만 살짝 있어서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도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이먼 분류법 2A 단계부터는 유륜 밖으로까지 유선 조직이 어느 정도 퍼져 있고 초음파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가 형성이 돼 있고 이렇게 만졌을 때 어느 정도 좀 딱딱하게 만져지는 그 단계를 2A 단계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 이 B로 단계를 넘어가면서부터 가장 큰 차이점은 피부가 많이 남느냐 아니냐의 유무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여성형 유방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유선 조직이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가 남으면서 이제 피부가 축 처진 듯한 모양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과하게 돌출돼 있거나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단계부터는 사이먼 2B 단계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정말 여성분들의 가슴처럼 피부가 축 처져 있고 누가 봐도 남성보다 가슴이 너무 많이 크다, 너무 피부가 많이 남는다, 이런 경우에는 3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인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냥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결국엔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가장 흔한 거는 뭐 사춘기 때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전에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소화 비만 같은 경우에 지방 세포 자체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소화 비만이셨던 분들이 여성형 유방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애초에 호르몬 질환이 있다든지, 요즘에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시는 분들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여성형 유방이 발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다른 질병으로는 가장 또 흔한 것 중 하나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도 여성형 유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제 나이가 우리가 들면 들수록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 레벨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여성형 유방이 어느 정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제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여성형 유방이라고 해서 안에 뭐 유선 조직이 있고 그게 뭐 불편감을 일으키지 않거나 뭐 미용적으로 본인이 너무 신경 쓰이지 않는 거면 그냥 지켜봐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모든 질병이 모든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다가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혹은 이렇게 만져지는 게 너무 딱딱하고 아프다, 이런 경우에만 수술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유방암이 발생한다던가 그런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뭐 유선 조직이 정말 많지 않은 이상 그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가 진단을 사실 확실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내가 여유증인지 아닌지를 조금 알기 위해서는 유륜 밑을 손으로 이렇게 찝어 보시면서 딱딱한 게 만져지는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좀 통증이 느껴지는지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해보시면 좋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슴이 다 튀어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지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원하셔서 초음파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험 적용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초음파 진단 기록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유증인지 아닌지 조금 긴가민가 할 때는 꼭 한번 내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없습니다. 운동으로는 유선 조직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고요. 만약에 그냥 유선 조직이 없이 지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지만 실제로 유선 조직이 있는 진짜 여유증 같은 경우에는 운동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수술할 때 절개 부위를 유륜과 살 경계 색상에 그렇게 길지 않게 절개를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거의 99%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절개를 조금씩 넣는데 그 길이가 1cm 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흉터가 신경 쓰이진 않으실 겁니다. 사실 회복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일상생활도 거의 바로 하실 수 있고 퇴원도 당연히 당일 퇴원 가능하시고요. 환자분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 환자분들 한번 여쭤보면 보통 다음날 다다음날 충분히 출근하셔서 아무렇지 않게 일하셨다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통증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진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유선 조직이 있어야 하고요. 그게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유선 조직이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정확한 보험 진단 기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보험 관련해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성형 유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여유증 수술은 굉장히 간단하면서 만족도는 정말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성분들이 오시고 수술 받고 가시면 저한테 고마워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으시면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